식초는 뭐 기적의 묘약이 아니라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인 셈이죠. 요즘 식초 한 스푼, 특히 사과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는 이야기, 이거 인터넷에서 정말 뜨겁죠. 네, 맞아요. 뭐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괴로운 직장인부터 또 탄수화물 섭취가 늘 신경 쓰이는 분들까지 이거 정말 솔깃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도 심심찮게 보이고요. 열풍 뒤에 숨겨진 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다양한 측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사실이고 또 어떤 원리인지, 이게 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누구는 시도해 볼 만하고 누구는 오히려 피해야 하는지 그 속내를 좀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말 너머의 진실을 찾는 거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왜 이렇게 식초, 특히 그 사과 식초에 열광하는 걸까요? 자료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뭐 밥 먹기 전 식초 한 스푼이면 혈당 걱정 끝, 아니면 사과 식초, 당뇨 예방 특효약, 뭐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문구들이 눈에 띄어요. 네,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렇죠. 특히 그 식후에 급격한 피로감이나 졸음 느끼시는 분들, 아니면 뭐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고민인 분들께는 이게 정말 구세주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 자료에 소개된 40대 직장인 A씨 사례가 딱 그런 경우죠. 점심 식사 후마다 찾아오는 그 극심한 졸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그 증상이 훨씬 줄었다는 그런 경험담이요. 아, 그런 생생한 호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한두 사람의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효과 뒤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는 걸까? 하는 점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듣기에는 정말 뭐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 같은데 과연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한가? 이걸 좀 따져봐야겠죠? 네. 그 자료에서도 보면 식초의 핵심 성분이 그 아세트산, 그러니까 식초 특유의 신맛을 내는 바로 그 성분이잖아요. 이게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좀 늘리고 소장에서 당 흡수를 늦춘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네.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검증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식초의 그 혈당 강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아, 연구가 있긴 있군요. 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가 2004년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이게 좀 소규모 연구긴 해요. 아, 소규모요? 네, 제2형 당뇨병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식사 직전에 사과 식초 약 20g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게 했더니 식초를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식후 혈당 상승치가 평균 34% 낮게 나타났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34%요? 와,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인데요. 그리고 뭐 인슐린 민감도 개선의 가능성도 보였다고 하고요. 이 결과는 미국 당뇨병 협회 저널에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어허, 이 결과만 보면 식초가 혈당 조절에 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수치 자체는 상당히 눈에 띄죠.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한계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연구 참여자 수가 11명으로 매우 적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소규모 연구 결과는 뭐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걸 어떤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죠. 그렇죠. 11명이면 너무 적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단기간의 효과만 관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장기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도 같은 효과가 유지되는지, 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장기적인 효과는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혈당이 낮아진 정확한 그 생리학적 메커니즘이요.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 정말로 소장에서 당 흡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 결과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혹시 그럼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좀 반박하는 다른 연구들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2021년에 영양학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 수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앞선 연구와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오, 결과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소규모 연구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참여자 수가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적고요. 또 단기간의 효과만 관찰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해서 식초가 누구에게나 혈당 조절에 좋다, 이렇게 결론 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연구마다 사용한 식초의 종류도 다르고 주로 사과 식초를 쓰긴 했지만요. 농도나 참가자들이 함께 섭취한 식사의 종류와 양, 심지어 식사 순서까지도 달라서 결과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데 더욱 좀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엿보이긴 했지만 아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만큼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작용 가능성과 임상적 효과는 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던데 그게 딱 이런 맥락이겠군요. 어떤 성분이 이론적으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점을 좀 기억해야겠어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효과가 좀 불확실하다면 반대로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냥 식품이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식초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은 역시 위장 문제예요. 위장 문제요? 네, 식초는 그 아세트산 때문에 산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제품에 따라서 아세트산 함량이 3%에서 7%까지 다양한데 이렇게 강한 산성 액체를 특히 빈속에 마시면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쵸. 생각만 해도 좀 쓰릴 것 같네요. 네, 심한 경우에는 기존의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평소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혹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식초 섭취가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 위가 약한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오히려 차이 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위장 문제 말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의 그 강한 산이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범랑질, 에나멜질이라고 하죠. 이걸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아, 치아요. 그것도 문제군요. 네, 범랑질이 손상되면 치아가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져서 시린 증상을 느끼거나 충치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신 후에는 바로 칫솔질을 하기보다는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좋고요. 또 마실 때 좀 희석해서 빨대를 이용하는 것도 치아 접촉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식초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몸속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신장 결석까지요? 네. 따라서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과거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면 식초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정말 많네요. 단순히 혈당 조절에 좋다더라, 이 말만 믿고 섣불리 시도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그 마시는 식초 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많죠. 이게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분이나 합성감미료, 향료 같은 것들이 첨가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과일맛 식초 음료 같은 경우에요. 당 함량이 꽤 높아서 건강을 위해 마셨다가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건강 생각해서 마셨는데 당이 들어있으면.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식초를 무슨 건강기능식품처럼 여기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미료로 봐야 한다? 네. 권장되는 아세트산 섭취량은 하루에 한 15에서 30ml 정도, 그러니까 일반 식초로 치면 한두 스푼 분량인데요. 이걸 초과해서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위산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 드물게는 혈중 칼륨 수치 저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혈압약이나 이뇨제, 또 당뇨병 치료제, 특히 인슐린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식초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냥 천연식품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식초 섭취가 잠재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식초의 그 당 흡수 지연 효과를 고려했을 때 첫 번째로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사 후에 유독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소위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는 분들. 네. 두 번째로 식사 후에 심한 졸음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빵이나 면,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식초가 어느 정도 보조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가능성이군요. 네, 식초가 그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뭐 무턱대고 마시면 안 되고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겠죠. 아, 그럼요. 정확합니다. 효과를 기대하고 또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섭취 시점인데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식사 직전이나 중에요? 네. 둘째, 섭취량은 하루 기준으로 아세트산 15에서 30ml 이하, 즉 일반 식초로는 한두 스푼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물이나 다른 음료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원액 섭취는 절대 금물이고요. 희석이 중요하군요. 네. 셋째, 위 점막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공복 상태에서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넷째, 섭취하는 식사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식단 패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할 때와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할 때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런 식초 섭취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그러니까 절대 피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건 정말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염,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활동성 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 그리고 신장 결석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수산염 섭취 문제 외에도 과도한 산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문제 있는 분들. 네. 셋째, 특정 약물, 특히 혈압 강화제, 이뇨제, 특정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자. 네. 넷째, 위 점막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대사 기능이 좀 다른 청소년, 고령자, 임산부 및 수요부 역시 섣부른 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소년이나 노약자, 임산부도요? 네. 식사 내용이나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도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빵이나 파스타,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같은 걸 섭취했을 때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쉬운데요. 이런 식단에서는 식초의 혈당 상승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탄수화물 많이 먹을 때? 그렇죠. 반면에 이제 채소나 단백질,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한다면 혈당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식초의 영향은 좀 미미할 수 있고요. 네. 또 대부분의 연구가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과식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흑초나 발사믹 식초, 쌀식초 같은 다른 종류의 식초들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식초 종류도 중요하군요. 네. 같은 사과식초라고 하더라도 제조 방식이나 첨가물 유무에 따라서 성분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식초, 특히 사과 식초가 특정 조건 하에서 그리고 특정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이고 좀 보조적인 혈당 관리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능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 이런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 식습관, 복용 중인 약물, 또 섭취하는 식초의 종류와 방식 등 정말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위장장애, 치아부식,
신장 문제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식초는 뭐 기적의 묘약이 아니라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인 셈이죠.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 따라서 만약 식초를 혈당 관리에 활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의 유행이나 검증되지 않은 후기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섭취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스푼 이내로 양을 제한하고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는 등 그 안전한 방법을 따라야 하고요. 네, 바로 그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연구 결과나 몇몇 체험담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한계점과 또 잠재적 위험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식초는 어디까지나 식품이지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약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혈당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은요,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 전반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식초와 혈당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한번 식초 마셔볼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식습관, 또 소화기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은 없는지 등을 먼저 꼼꼼히 따져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행을 좇기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식초와 같이 특정 식품 하나의 효능에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혹시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이라는 더 크고 복잡한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즉 식단 전체의 균형이나 운동 습관, 수면의 질,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어쩌면 관과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건강을 향한 길에는 지름길이나 만능 열쇠는 없을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탐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